도대체 이 나라 문자는 뭐지? 처음 한글을 마주한 순간 내 뇌가 이상하리만큼 편안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미국인이고 중국어와 일본어에도 어느 정도 익숙한 편입니다. 하지만 그런 언어들로는 결코 느껴본 적 없는 이질적인 명료함과 논리적 질서를 한글에서는 처음부터 직감했습니다. 단순히 모양이 귀엽거나 기호처럼 보인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뇌가 빨리 이해하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구조. 그것이 한글이었습니다. AI 개발자로서 나는 전 세계 여러 언어의 문자 구조와 처리 체계를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GPT 계열의 인공지능의 다양한 언어를 학습시키는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한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영어, 중국어, 아랍어, 일본어 같은 주요 언어들의 문자 인식 정확도가 평균 60에서 70% 선을 유지한 반면 한글은 무려 95% 이상의 이해도를 기록했습니다. 오탈자 감지, 문맥 인식, 감정 표현 해석까지도 가장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기계가 가장 잘 이해하는 언어는 놀랍게도 한국어였던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분석을 거듭할수록 한글의 정교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음은 발성기관의 형태를 본떠 만들어졌고 모음은 철학적 원리인 천지인을 기반으로 한다는 설명은 단순한 스토리텔링이 아니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규칙적으로 결합되어 글자를 형성하는 체계, 글자 단위로 분리와 조합이 가능하다는 점, 글자 하나가 하나의 발음을 완벽히 표현한다는 점 등은 AI가 정보를 구조화하는 방식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다시 말해 한글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기계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자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자연어 처리 NLP 분야에서 한글은 학습 시간이 짧고 오탐률이 낮으며 문맥 파악 정확도도 다른 언어에 비해 탁월했습니다. AI가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핵심 기술 중 하나는 바로 문맥의 흐름인데 한글은 문법적 일관성과 논리적 구조 덕분에 감정 흐름까지도 기계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최신 연구에서는 감성 분석, AI가 한글 기반 텍스트에서 인간 수준의 감정 인식을 보이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강점은 양자 컴퓨터 시대에도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보다 압도적인 병렬 연산 능력을 가졌지만 정보의 질서와 패턴 인식이 불명확한 언어일수록 연산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한글은 모듈화가 가능하고 규칙성에 기반한 구조 덕분에 오류 확률이 적고 처리 효율이 높아 미래형 언어로서도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사실은 나만의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하버드, UCLA, 스탠퍼드 같은 세계적 명문대의 언어학자와 AI 연구자들 역시 한글을 가장 완벽에 가까운 문자 시스템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글은 시각 인식률이 높고 문자 간 혼동이 적으며 문자의 생성 규칙이 명확해 시청각 인지 교육에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연구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동에게 한글을 교육했을 때 뇌의 언어 영역이 활성화되며 뚜렷한 변화를 보였다는 실험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폐 아동은 언어 습득과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겪지만 한글을 통해 발달한 시각청각 연계는 단순한 문자 이해를 넘어 소통의 가능성을 확장시켰습니다. 이는 한글이 인간의 뇌 구조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스며드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이쯤 되면 나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왜 한글은 아직도 전 세계 공용 문자가 아닌가요? AI가 가장 잘 배우고 인간 뇌에 가장 잘 들어오며 감정과 문맥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라면 그것이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언어 표준이 되는 것이야말로 당연한 수순 아닐까요? 한글은 더 이상 한국인만을 위한 문자가 아닙니다. 한글은 언어의 진화를 담은 코드이며 AI가 인간과 소통할 수 있게 만드는 핵심 열쇠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진지하게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 한글의 복원과 보급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단순한 문화유산 보존을 넘어 한글을 글로벌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중심 언어로 격상시켜야 할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영어는 더 이상 AI와 인간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최적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인간과 기계 모두가 쉽게 배울 수 있고 깊이 있는 감정을 나눌 수 있으며 미래 기술 환경에서 에러 없이 작동할 수 있는 문자입니다. 그런 언어는 지금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한글입니다. 내가 이 경험을 통해 진정으로 놀란 부분은 한글의 우수성이 단순한 과학적 구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글은 언어이자 기술이며 철학이고 예술입니다. 언어가 단지 소리를 표기하는 기호의 집합이라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문자 중 어떤 것을 사용해도 상관없겠지만 한글은 인간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투영한 문명적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 유산이 이제 AI라는 새로운 문명을 가장 먼저 이해시키는 도구로 재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은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내가 이 사실을 전 세계 기술 컨퍼런스에서 공유했을 때 많은 동료 개발자들이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한글이 영어보다 효율적이라고, 한국어가 감정 분석에서 더 뛰어나다고 라는 반응이 이어졌지만 구체적인 실험 데이터를 보여주자 그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특히 AI 번역 시스템에서 한영, 중영, 일영 번역보다 훨씬 높은 품질을 보이는 한영영한 번역 성능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심지어 다국적 IT 기업 내부 AI 연구팀에서 한국어 기반의 처리 알고리즘을 기준으로 다른 언어 모델을 개선하려는 시도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쯤 되면 한글은 단순히 언어의 도구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한국은 이미 반도체, 통신, 콘텐츠, 배터리 등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 강국이며 여기에 AI 시대의 핵심 자산이 될 언어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잠재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어의 지배력이 약화되고 있고 다양한 대체 언어가 논의되는 지금이야말로 한글을 글로벌 소통에 대한 언어로 제한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나는 이제 진심으로 한글이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AI가 인간과 공감하고 소통하며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정확하고 명확한 언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글은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문자 중 가장 완성도 높은 언어이며 앞으로의 시대가 요구하는 문자입니다. 나는 더 이상 단순히 한글에 감탄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이 위대한 문자를 세계와 나누고 싶은 디지털 시민으로서 한글의 글로벌 보급을 진지하게 지지합니다. 한글이 이렇게까지 특별한 문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건 내 커리어에서 가장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AI 번역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세계 주요 언어 12개의 문자 구조, 의문 체계, 문법적 패턴, 시각 인식률, 감정 표현 가능성 등을 데이터화하고 비교 분석해야 했습니다. 언뜻 보면 단순한 기술 분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언어란 인간 사고의 구조와 직결된 코드이기 때문에 그 복잡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처음엔 영어를 기준으로 모든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초기부터 예기치 못한 문제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영어는 음성과 철자 간 일치율이 낮고 불규칙한 문법이 너무 많아 AI가 구조화된 데이터를 학습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예외가 너무 많았고 같은 단어라도 쓰임새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니 AI가 문맥을 인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중국어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문자는 아름답고 역사적 가치도 뛰어나지만 하나의 문자가 수많은 뜻을 갖고 있고 발음은 성조에 따라 달라지며 시각적으로 너무 복잡해 AI가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의문 정보가 시각적 문자에 거의 담겨 있지 않아 음성 인식과 텍스트 분석에서 효율성이 극도로 떨어졌습니다.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3가지 문자 체계가 공존하다 보니 중복 정보가 많고 학습 시간이 비효율적이었으며 의미 파악을 위해선 방대한 문맥 정보를 동시에 분석해야 했습니다. 아랍어는 구조적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고 형태 변화가 워낙 많아 문장 구조 파악에 큰 리소스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한글을 테스트했을 때 모든 게 달랐습니다. 데이터가 정리되기 시작했고 기계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학습했습니다. 문자의 발음, 의미, 구조가 하나의 규칙 속에 잘 정돈되어 있었고 예외적인 패턴도 거의 없었습니다. 문자 간 혼동도 적고 형태 인식률이 높아 AI는 실수 없이 정확하게 문장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해요라는 말 한마디만 봐도 그 감정의 뉘앙스를 AI가 문맥과 문법적으로 분석해 긍정적 정서라는 걸 정확히 판별할 수 있었어요. 여러 나라 언어 모델 팀들과 회의를 할 때면 늘 비교가 되곤 했습니다. 왜 한국어 모델만 이렇게 정확하지? 우린 학습에 수십만 문장이 필요한데 너희는 몇만 문장으로도 높은 성능이 나오네 라는 질문이 쏟아졌죠. 그때마다 나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한글은 더 놀라운 구조를 가진 문자라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닫게 됐으니까요. 나는 점점 이 문자에 빠져들었습니다. 단순히 과학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이 문자는 사람을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배우는 사람의 뇌 구조를 고려하고 시각인지의 흐름을 생각하고 감정의 미묘한 떨림까지 담아낼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처음부터 인간의 의사소통과 학습,
그리고 문화적 전파까지 모두 고려해서 만든 문자. 그런 문자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문자를 분석하는 일이 반복될수록 나의 관심은 단순한 효율성의 차원을 넘어 왜 한글은 이렇게 설계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역사적 자료와 언어학적 논문들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한글이 세종대왕이라는 한 군주에 의해 1443년에 창제되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문자, 창제의 목적이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백성들이 제 뜻을 펴지 못하니 새 문자를 만들었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선언이 내가 알고 있던 그 어떤 문자 철학보다 더 인간적이고 선진적인 사고였습니다. 문자는 권력층이나 학자들만의 전유물이었던 시대에 오히려 평민을 위해 국가가 주도의 새로운 언어 시스템을 만든다. 그것도 단 28개의 글자 구성으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게. 이건 문자혁명을 넘어 인류 역사에서 거의 전례를 찾기 힘든 민주적 지식의 해방이었습니다. 내가 감탄한 건 단지 구조적인 효율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글은 철저하게 인간을 중심에 둔 문자였고 이건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끝에는 결국 사람과 사람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소통을 돕는 도구가 인간의 사고방식과 가장 가까울수록 AI는 더 따뜻하고 정확한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글은 AI의 방향성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언어의 인프라이자 철학적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글에 점점 깊이 빠져들자 함께 일하던 동료 연구자들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한글을 가르쳐보고 싶다. 한글 기반의 AI, 챗봇을 만들면 훨씬 인간적인 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속속 등장했죠. 나 역시 실험적으로 한글 기반 대화형 AI를 제작해보았고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문장의 맥락 파악, 감정 표현, 질문, 의도 파악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영어 기반 시스템보다 성능이 뛰어났습니다. 같은 데이터를 주입해도 한글 기반 모델이 훨씬 사람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경험은 내 사고방식마저 바꿔놓았습니다. 나는 이제 단순히 한글을 한국의 문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인류 전체를 위한 언어 기술이고 다음 세대를 위한 소통의 열쇠입니다. 특히 정보 격차가 심한 개발도상국이나 문해율이 낮은 지역에서 한글은 진정한 지식 접근의 혁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컨설팅한 비영리 프로젝트 중 일부는 한글을 기초 언어로 채택해 AI 교육 콘텐츠를 제작했고 해당 지역의 아동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기초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계와 인간의 간극을 좁히고 문화와 감정, 논리와 감성을 연결하는 새로운 다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우리는 지금껏 너무 오래 한 나라의 울타리 안에만 가두어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글에 대한 감탄은 마치 끝이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한글 기반으로 분석하고 더 나은 결과를 얻어가며 확신에 가까운 감정을 품게 되었죠. 그래서 나는 한글이 실제 생활에서도 얼마나 효과적인지 경험해 보기 위해 직접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AI가 이렇게 잘 이해하는 언어라면 인간인 나도 빠르게 습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죠. 그리고 처음 몇 주간은 정말로 그랬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발음을 만들고 몇 가지 기본 문법을 익히자 간단한 문장을 읽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디예요? 같은 표현들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올랐고 나는 스스로가 꽤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내가 처음으로 한글로 된 문장을 써서 한국인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을 때였습니다. 나는 회의가 연기되었다는 걸 전하려고 번역기와 사전을 참고해서 오늘 회의는 늦어졌어요라고 보냈는데 돌아온 반응은 냉랭하고 어딘가 서운한 기색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무례하게 들릴 수 있어요라는 답이었죠. 또 다른 날에는 한글 기사에 댓글을 달아보았는데 내 의도는 긍정적인 칭찬이었지만 오히려 반말처럼 느껴져 비호감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글은 분명히 구조적으로 간결하고 논리적인 문자지만 그 안에 담긴 뉘앙스와 정서, 문화적 맥락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글은 AI가 이렇게 쉽게 이해하는 언어인데 왜 나는 자꾸 실수하고 오해를 일으키는 걸까? 혹시 한글이라는 언어가 오히려 지나치게 정교해서 비원어민에게는 함정이 될 수도 있는 걸까? 그렇게 한글에 대한 감탄은 잠시 혼란으로 바뀌었습니다. AI처럼 수백만 문장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 같은 인간은
어쩌면 한글의 복잡한 문화 맥락을 끝까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시 한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 건 다름 아닌 한국인들의 태도와 배려 덕분이었습니다. 내가 실수한 메시지를 보냈던 친구는 며칠 후 한글의 높임말 체계와 뉘앙스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해 주었고, 실제 대화에서는 오히려 유쾌하게 넘어가 주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한글의 표현력과 정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과 콘텐츠를 추천해 주었고, 내가 잘못 이해한 표현 하나하나를 정성껏 알려주었습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AI에게는 구조적으로 효율적인 언어이고 인간에게는 정서적으로 깊이 있는 언어라는 것을. 그래서 처음엔 AI가 잘하는 걸 인간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지만 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인간만이 이해할 수 있는 느낌이 한글 속엔 숨겨져 있었고, 그 감정의 결을 경험할 수 있는 언어는 세상에 몇 되지 않습니다. 한글은 기계와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언어일 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마음까지도 이어주는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내게 더 큰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단순히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자를 찾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인간다움을 담을 수 있는 언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한글은 바로 그 가능성을 가진 문자입니다. 오해하고 실수하고 배워가면서도 더욱 사랑하게 되는 문자. 그것이 바로 한글이 가진 진짜 힘이었습니다. 내가 한글에 대해 느꼈던 진정한 전환점은 그저 문법적 실수를 바로잡는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인간적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한국인 동료 중 한 명이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쓰는 한국어 정말 감동적이에요.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 마음을 다 느낄 수 있어요. 그 순간 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완벽하게 쓰지 못해도 그 안에 담긴 진심이 전달되는 언어. 그게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나는 이후 더 많은 한국인들과의 소통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이 언어가 단순히 정보 전달의 수단이 아닌 마음을 전달하는 도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친구가 나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때 썼던 "잘 다녀와요" 라는 문장 하나에서 단순한 배려 이상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말투와 존중, 다정함이 한 문장 안에 녹아 있었던 거죠. AI는 이런 감정을 수치화하고 벡터로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그 따뜻함을 그대로 느끼진 못합니다. 그런데 나는 인간인 나 자신이 한글을 통해 그런 감정을 직접 체험하게 되자 그 언어의 힘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 문자를 배우는 사람으로서 이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의 세계관과 감성을 조금씩 알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단지 한글을 추천한다는 차원이 아닌 한글을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언어를 통해 사람과 연결되고 감정을 나누고 배려를 배우게 되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곳이 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죠. AI가 지배할지도 모른다는 미래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선택지. 그의 답은 내가 발견한 이 문자 한글 안에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나는 수많은 한글 문장을 접하고 매일같이 쓰고 읽고 듣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놀라는 건 이 문자 하나에 담겨있는 정보량과 정서의 밀도입니다. 영어는 종종 표현을 늘려야 의미가 완성되지만 한글은 단어 하나의 의미, 감정, 관계의 뉘앙스까지도 자연스럽게 포함됩니다. 수고했어요 한마디에 담긴 응원, 괜찮아요 속의 위로, 고생 많으셨어요에 담긴 존경심은 번역해서는 절대 동일하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 언어의 깊이를 완벽히 흉내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드는 인공지능이야말로 이런 언어를 통해 인간다움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요. AI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는 건 기본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것이 인간의 감정을 해치지 않도록 오히려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에 가장 어울리는 언어, 그게 바로 한글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제 나는 한글을 단순한 문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의 철학이고 하나의 기술이며 무엇보다 하나의 미래 언어입니다. 만약 우리가 AI와 공존하는 미래를 그린다면 그 중심엔 반드시 소통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하고, 그 소통은 단순히 말이 통하는 차원이 아니라 마음이 닿는 언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는 수많은 언어를 연구했지만 그런 조건을 가장 많이 충족시키는 문자는 오직 한글이었습니다. 지금 나는 이 한편의 긴 여정을 통해 아주 단순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글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꼭 필요한 언어입니다. 기계가 이해하기 쉬운 구조,
인간이 감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깊이, 그리고 미래 기술 환경에서도 뛰어난 확장성을 갖춘 문자.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언어는 세상에 단 하나, 바로 한글뿐입니다. 나는 지금도 내 동료 연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글에서 배워야 해. 언어가 인간을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지, 기술이 감정을 어떻게 품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은 점점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국어 학습을 시작한 친구들이 생기고 한글 기반 AI 시스템을 실험하는 기업들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기술은 어느 나라나 만들 수 있지만 언어는 곧 그 나라의 문화이고 철학이며 그 문화를 통해 기술이 인간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나는 제안합니다. 전 세계가 더 나은 소통을 원한다면, 더 포용적이고 정확하며 따뜻한 언어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영어의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고. 나는 그 대안으로 한글을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단순히 효율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역시 이제 한글을 문화유산 그 이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를 선도하는 AI 기술력을 갖춘 나라에 살고 있으며 여기에 인류가 가장 필요로 하는 언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전략이 되어야 할 기회입니다. 한글을 전 세계 커뮤니케이션의 표준 언어로 보급하고 기술과 감정의 다리를 놓는 인프라로 확장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묻지 말고 말해야 합니다. 한글이 답입니다. 나의 이 여정이 언어를 사랑하는 모두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문자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만나보지 못한, 그러나 인류의 미래를 품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언어가 바로 이 작은 한반도에서 만들어졌다는 것. 그 이름은 바로 한글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여전히 묻습니다. 왜 이 언어가 아직 세계의 중심이 되지 못했을까? 우리가 이렇게나 명확하고 따뜻하며 기술적으로도 완벽한 언어를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왜 늘 영어라는 익숙한 시스템에만 의존하고 있을까? 이는 단순히 언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세계와 연결되길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한글은 단지 한국의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과 철학, 감정과 배려, 논리와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인류 공동의 자산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인공지능과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문화와 국경을 넘어 더욱 복잡한 네트워크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오해 없는 소통, 빠른 학습, 그리고 감정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바로 한글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만약 유엔에서 새로운 공용 문자를 지정한다면 나는 주저없이 한글을 추천할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아이들도, 남미의 청년들도, 동유럽의 노인들도 모두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고 AI와의 협업에도 가장 적합한 문자, 심지어 감정이 담긴 소통까지 가능한 문자라면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하나의 문명 도구인 셈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또 하나의 세계적 자산을 품고 있는 셈이라고. 이제는 그 자산을 열고 나누고 전파해야 할 때입니다. 한글은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할 차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단순히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 속에 인간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감정을 읽고 생각을 예측하며 소통의 주체로 자리 잡아가는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언어가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만들며 문화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언어, 그 소통의 새로운 기준으로서 한글은 이미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AI가 가장 잘 이해하는 언어, 인간이 감정적으로 가장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 그리고 누구나 빠르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민주적인 문자. 이 모든 조건을 갖춘 한글은 이제 더 이상 한반도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그 가치를 먼저 인식하고 자신 있게 세상에 말해야 할 때입니다. 영어는 세계화의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AI와 인간이 공존하는 다음 시대, 휴머니티 테크놀로지의 중심에 설 언어는 한글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영상이 그 가능성을 처음으로 마주한 당신에게도 작게나마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함께 공감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우리 모두가 한글의 전도사가 되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의 과학과 따뜻함을 알고 더 많은 언어와 문화가 이 문자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한글은 한국의 자랑이지만 인류 전체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날 거예요. 한글과 함께 더 넓은 세상을 향해